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시간 싸움에서 진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황하셨습니다. 무리수를 둔다라고 하죠. 지발등 지가 찍는다라고 합니다. 이 최상목 고난 대대행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대박 난 거죠. 정신줄 났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엑스맨 이 코판대가 말이죠. 이재명 보내고 다음 민주당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또는 다음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 대대행의 탄핵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탄핵을 던졌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이 정치판 충격에 휩싸이겠죠. 타격 예상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충격을 받는 인물들은 조기 대선판에 궁둥이 들썩들썩 거렸던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복귀가 가시화될 경우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했던 이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은 심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발판 삼아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했던 인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후폭풍, 그러니까 반전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물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제가 나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위는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야 뭐 예비 빵제비로 나락을 가는데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까? 국내파로 머물 것이냐, 국외파로 머물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을 가장 먼저 조여오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위증교사가 뒤에 따라오지만 실제적으로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대북송금건이 더 큰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1조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비리입니다.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키기 전에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고 진행한 내 행정의 최고의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 신화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만들었다라고 자랑자랑 그 자랑질 엄청 하더니 딱 들키고 난 다음엔 이렇게 발을 뺍니다. 대장동 개발은 국힘당이 토건 세력과 결탁해서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개발이다. 누가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가 이재명으로서 이재명 도장 안 찍히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대문 열어줬다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진행되냐? 그거 아니죠. 인테리어 회사랑 계약하고 돈도 보내고 어떻게 꾸밀 것이다. 조명은 뭐 어떻게 벽지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커뮤니가 있어야지만 문이 열리고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가리만 열면 그 집 부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재명은 사실상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용도 변경도 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요거는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26일에 이 2심이 떨어집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떨어지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외쳐대겠지만요.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힘은 빠질 겁니다. 실각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거죠. 왜? 민주당이 이재명만 믿다가는 434억 국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재명만 믿다가는 차기 대권에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재명은 어차피 나가리 될 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구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사범 깔고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에 요런 리스크가 꽉 찬 사람을 당의 대표로 둔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진술 검찰이 확보했고 녹취록 등 확보 꽉 있습니다.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국제법에서 이제 달려들겠죠. 달러법,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달러법도 위반을 한 상황, 오토 원비어법도 있습니다. 이거 갖다 붙이면요, 이재명은 한 480년, 500년 가까이 썩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사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다시는 축출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사법부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제 정부에 충실하게 또는 정상화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1순위 날아갑니다. 자, 저는 2등을요. 누구를 뽑았냐면요. 문죄인이를 뽑았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죠. 비과세로 달에 1,390만 원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당장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이 문재인이가 그렇습니다. 탈북 어민은 국민이 아니다라면서 2019년에 11월에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앞 영상에 다뤘었는데요. 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이 한국에 살고 싶다까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위반하고 강제로 북송시켰다라는 건 김정은이가 내래 올리라우 요 말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해 공무원 이거 월북 조작했죠. 한 가정의 가장을 말이죠. 명예를 더럽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도 지켜내주지 못했죠.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끄고 퇴근도 하고 귀를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무혐의가 떨어져가지고 황운하도 그렇고 송철호도 그렇고 장난합니까? 이거 다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숙의 샤넬 자켓 6,292만 원 기내식 처먹은 해외 순방 특활비 논란 그리고 문다혜 등등등 이 모든 것들 다시 재수사해야 됩니다. 가장 논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2018년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했죠. 오다리가 도보다리 건너면서 이 김정은에게 금으로 도금된 USB를 전달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강의 해도 제공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의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안 입어들 수 없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인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 안보 따위는 개나 줘버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반국가 행위죠. 간첩죄, 이적죄 이거 무기징역의 사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법적으로 해석해 봐도 감정을 싹 배제하고 법적으로 해석해봐도 이 문재인 정부는요, 그건 최대 간첩 조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복귀 후에는 검찰 수사 방향이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의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죠.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라고 민주당이 발광을 하겠지만 이 이슈 자체가 재점화되고 있으니 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게 사실상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락갈 사람 넘버 2다라는 거죠. 자, 넘버 3 누구겠습니까? 자, 한동훈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내란을 자백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후에 직무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소추안 2차 때 가결이 됐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특수본, 공수처,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잡들이 하겠다라고 막 설쳐대면서 막 이상한 수사기관들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 때 이 허가 내려주는 건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대통령
윤석열을 패싱하고 이상한 게 막 만들어졌죠. 특수본, 박세현, 우종수 이런 것들 보면 뭔가의 거대 세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 12월 12일 그 담화를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아, 정말 뒷목 딱 당기는데요. 이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한동훈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탄참파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탄참파들이 이 한동훈의 북 콘서트에 똥구멍 쫄쫄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거는 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시켰다. 다시 또 배신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걱정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죠. 한동훈 와. 그런데 한동훈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제가 투표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지도부 사퇴를 하고 이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이 한동훈은 당대표직에서 축출됐습니다. 책임 회피 이 태도가 정말 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잘못했다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닌데 제가 잘못인데 나는 제일 깨끗하고 내가 제일 정직해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액이다 라는 거죠. 공정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이 한동훈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시면요. 독자 노선 추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흐름에 밀려나죠. 그리고 당내 비주류들과 손잡고 움직이는 그 세력은 그냥 한 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재감은 더욱더 영에 수렴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탄핵 배신자다라는 그 프레임을 절대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 이력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뭔가 기록될 만한 게 없습니다. 본인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투표했습니까? 투표 권한 없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한 표도 행사할 수 없는 한동훈이 말이죠. 이제 와서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면서 꼴값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표집됐다. 보수의 과표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의 복귀 이후에 한동훈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5%입니다. 아직도 5%, 앞으로 5%더 지나면 0에 수렴할 것이다. 친구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자, 4위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들 많이 쏟아냈습니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가리가 똥인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다.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 등등 할 말 하안이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조기 대선판 없어지고 본인의 정치적 명분도 상실하고 이 개혁신당 안에서 지금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당비를 함부로 썼다. 그리고 국고도 반납하지 않고 6억 6천만 원 슈킹하면서 또 돈도 함부로 쓴 것에 대해서 배임, 사기다라고 해서 고발이 되었고 이 선관위에도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내 경선 토론 없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 조기 대선판에 이 당의 대선 주자로 이제 나왔죠. 선출됐죠. 그 과정에서 말이죠. 남부지법에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인데요. 이준석의 학력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 갔다가 풀만 뽑고 왔어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복수 전공 그거 부끄러워서 이 말 못해가지고 슬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꿨는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버드 가서 공자학당에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뭐 진실을 좀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사죄를 하든지, 그런데 굉장히 뻔뻔하게 복수 전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법에 이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 이준석은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만 한다라고 보면 이 이준석은 징역 3년 이하에 또 벌금 한 600만 원 정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냥 이참에 나락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죠. 이 이준석이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는지 누구 한 사람 거론했습니다. 누구냐? 오세훈을 거론했습니다. 이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누구 하나 지대로 날아갈 것 같은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날 오세훈이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이 탄핵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장은 공공재처럼 쓰인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전국 수습을 이유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러면서 개헌을 이야기를 했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제대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 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책을 썼단다. 근데 오세훈의 지력으로 그런 책을 쓰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예전에 오세훈에게 정치는 무엇이냐, 오세훈의 정치는 무엇이냐, 오세훈의 정치 철학과 이념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라고 여러 번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치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오세훈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탤런트 정치인이다. 아버지가 풍을 맞아서도 두 눈 뜨고 멀쩡한데 재산이 탐나서 아버지 몰래 수의와 관을 짜는 후레자식 같은 모습이구나. 이게 오세훈 시장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이 포스트 윤석열 구상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체장 연대 전략 역시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선동의 일원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또 조기 대선판에 궁둥이 들썩들썩거렸던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안철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되는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구도 중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좌빨인데 그 저쪽 진성 좌빨에 밀려와서 이 국민의힘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탄참파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구시장 버리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의 이제 라이벌로 의식하고 한동훈을 계속 조져왔죠. 배신자 필요 없다, 꺼져라, 네가 다시 들어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뭐 크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입지가 약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구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광역단체장직을 함부로 휙휙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순위를 좀 매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1, 2, 3위 순위가 좀 바뀐다, 이런 것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이 7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이 도간 것들, 이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이것들 조져야 된다라는 그 의원들 있으면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단지 사법적 복권이 아니죠. 정치적 재정비의 신호탄을 던지는 겁니다. 트럼프 2기처럼 강력해질 것이다. 더 강력해질 윤석열 2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